한 주 잘 쉬셨나요? 네. 지난주에는 그 대학에서 정자와 주자의 견해가 엇갈린 석지어지선 중에서 그 마지막 뒤에 붙어 있는 시 두 구절을 그걸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해야 될 부분이 경물치지, 석경물치지인데 이 부분은 그 굉장히 후대에 논란도 많고 또 사실은 주자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리학의 핵심 사상이 여기에 다 수록되어 있어요. 주자가 말씀하신 그 주자는 사실 엄청난 분입니다. 인류 역사 유래로 그분보다 더 많은 독서량과 사유를 한 분이 나는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분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자 어류나 주자 대전을 읽어보면 우리가 아는 그 역대로부터 내려온 모든 서적과 또 저 우주로부터, 광대한 우주로부터 우리 인간 심성의 가장 미묘한 심리에 이르기까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없고 사유하지 않은 대상이 없을 정도의 그런 그 공부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모두 지금 오늘 배우게 될 대학의 이 보망장에 사실은 핵심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렇게 아주 쉽게 얘기가 됐어요. 오늘 공부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온 전비 기억한데 녹죽의 의로다 유비군자여 여조여 자하며 여타교 마라 스레하네며 혁해호네니 유비군자여 종불가분해라하니 여절여 자자는 도학야오 여타교 마자는 자수야오 스레하네 자는 준율야오 혁해원해 자는 의야오 유비군자종 불가훈해 자는 도성덕지선을 민재불능망야내라 신은 의품 기억지편이라 기는 수명이요 우근외야라 의여는 미송문이 흔야라 비는 문모라 저리도 거하고 닭이 주저가니 계제물 사성형질야오 차이여 당하고 마이 사서가니 계지물 사기 활태갸라 지골각자는 기절이 부차지하고 지옥석자는 기탁이 품하지하니 개연기 치지요서하야 이익지기정야라 스른 놈밀지 모요하는 무의지모라 혁구는 손조성되지모라 호는 망야라 도는 논야라 하근의 강습 토론지사요 자서자는 성찰극지 지공해라 준율은 전구야라 의는 가외야오이는 가상야라
인시 속지하야 이명명명덕자지 지어지선해라 도학자 수는 언기소의 득지지요 준율의는 언기 독용표리 지성이니 졸래지기 시리 탄미지하라 시운호라 천왕불망이라 하니 군자는 현기현이 진기제나고 소인은 낙기나기 니길이 하나니 자이몰세 불망야내라 신은 주송열문지편해라 오호는 탄사라 전왕은 의문무야라 군자는 의기에 후연후왕이요 소인은 의후민야라 자는 천왕 소의 신민자 지어지선하야 능사천하 후세로 무일물불득기소하니 소위 기몰세의 인사무지하야 유구의 불망야라 차양절은 영탄음일하야 기미심장하니 탕수관지내라 우는 천재삼장이니 석지여지선하이내라 차장래 자인 기옥시이하는 구본의 오재성의 장하른예라.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문법 중에서 허사 가운데 마지막 그 문법 이제 어조사하고 감탄사에 대해서 할 겁니다. 어조사는 이게 말 그대로 하면 말을 돕는 말이라는 거지요. 말씀 자자니까 어조사 말씀 어자에다가 도울 조자.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말의 의미를 도와준다는 의미예요. 어조할 때 이게 어조하면 이걸 말을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뉘앙스라는 말 하죠. 뉘앙스. 아, 이 뉘앙스가 약간 미묘한데 그러잖아요. 뉘앙스. 바로 그런 겁니다. 뉘앙스를 도와주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글자 하나하나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문장 처음이나 중간이나 끄트머리에 들어가면서 그 문장의 성격과 뉘앙스, 의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번역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유의해서 봐야 될 것들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단정, 지정, 서술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대표 글자가 야의원, 요건 이제 제가 두 번째 시간인가요? 거기서 야의원에 대해서 얘기했죠. 종결사로서 어조사야, 어조사의, 어조사언 세 가지 있는데 어조사야 같은 경우는 평범한 서술을 할 때 단정적인 말을 하긴 하는데 근데 지극히 평범한 서술을 할 때는 야로 끝마침을 하고 의는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할 때 야도 단정이긴 한데 야보다는 좀 더 강화된 단정을 얘기할 때 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언은 이거 일반적으로 많이 쓰질 않는데 언은 결연하고도 확신에 찬 그런 말을 할 때 아, 이 틀림없어. 그렇게 아주 결연하면서 틀림없는 말을 하고자 할 때는 뒤에 언을 넣습니다. 그렇게 야와 의와 언이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폐호 선생내야 폐호는 다들 배자다 문 오자니까 번역할 때 이런 거 만나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이게 고유명사인지 문을 닫는다는 의미인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고유명사로 쓴 거예요. 폐호라는 선생이 왔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금, 석진의에서 오늘 밤에 그래 모두 다 진짜는 다 한다는 뜻이잖아요. 다 마무리한다는 뜻이고 3인행에 필요하사오니라 요거 이제 논어에 나오는 거죠. 세 사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둑놈이 있을지라도 도둑놈이나 사기꾼을 보면 그걸 본받는 게 아니고 반면교사를 삼는다는 의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언이 또 이제 그 중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끄트머리에 나오면 이게 지금 그 평서문 종결어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 언이 어차나 어지 의미로 쓰인다는 거예요. 언이 나오면 이게 그냥 종결사로 쓰인 건지 여기 나오는 어차나 어지 의미로 쓰인 건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술 행기지 무불 회건 이렇게 하면 그 기술로서 그 뜻을 행하는 것이 여기에 얻지 못함이 없다. 여기에서 얻지 못함이 없다.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언이 나오면 종결사로 언이 나오면 요런 의미의 종결사인지 그냥 요런 의미의 종결사인지를 반드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막강하다. 말막자가 나오죠. 말막자. 요건 제가 비교급하고 최상급 설명할 때 얘기했죠. 그 어가 나오면 비교급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뭐보다 뭐뭐하다. 그런데 이 막자가 나오면 이건 최상급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베스트, 최상급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가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문문 종결사를 보면은 여기 보면 호, 야, 여, 제 이런 것이 있죠. 요 여하고 요 여는 거의 그냥 혼용해서 쓰입니다. 혼용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게 이제 감탄사의 종결을 제 같은 거라든지 호 같은 경우는 감탄사의 종결사로도 쓰이니까 이게 감탄사인지 그냥 의문문 종결사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묘근, 증물, 증, 불문지야 이게 묘근이라는 건 묘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매부라는 의미도 있고 매부라는 의미도 있고 묘년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묘년에 뭐 을묘년이라든지 기묘년이라든지 그런 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저자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이제 저로 읽습니다. 이럴 경우도 이게 종결사로 쓰인다. 의문문 종결사.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모두 제에서 제로 읽지요. 제. 선생님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 들어오시면 제군들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모두 제자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간에 어조사로 쓰일 경우는 전부 조로 읽어야 돼요. 전부 저로 읽어야 돼요. 전부 저. 그래서 조로 읽는지 저로 읽는지 제로 읽는지를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문장 중간에 들어가면 이게 지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제는 차라리 개사로서 이해를 하면 좋다 그랬죠. 개사. 제가 어조사어로 개사를 설명할 때 이 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럴 게 그러면 이건 지금 보면은 투, 저, 강이 망지라고 할 때 요것을 그대로 이 저자 대신에 지어를 그대로 누르는 거예요. 투지어 강이 망지라. 강에다가 그것을 던져놓고는 그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요 저자는 지어의 의미예요. 그런 것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문장 끝으로 갈 때도 있어요. 문장 끝으로 갈 때. 그럴 때는 지호의 의미입니다. 지호는 뭐냐면 이것을 들으면 지호니까 그것을 행해야 합니까? 요건 의문문 종결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의문문 종결함이하고 지시대명사를 같이 쓴 짬뽕 형태가 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서 이제 한문에서 많이 나오죠. 한정 뭐뭐일 뿐이다, 뭐뭐일 따름이다. 그래서 뿐이자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기자가 종결사로 쓰일 때는 뭐뭐일 뿐이다, 뿐이자. 그 다음에 이의
요건 구별해서 쓰지 않습니다, 보통. 이것만 써도 되고 이걸 더 어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것도 쓰고 그래요. 네,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자도 야이 전부 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달이의 말이라는 것은 전단되면 그뿐일 뿐이다. 그런 뜻이고, 여기 지금 논어에 공허 2단이면 사회야인이라 2단을 전공한다는 거예요. 공짜는 이게 우리가 공격한다는 공짜인데 이건 전공한다는 의미. 전공한다는 의미는 파고든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방향하고 다른 방향하고 엉뚱한 2단을 공부를 하면 그걸 열심히 내가 파고들면 나한테 이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앞으로 오셔요. 뒤에 두 분 선생님 다 일로 오셔요. 일로 오셔요. 일로 오셔요. 그냥 일로 오셔요. 상관없어요. 요것도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논어를 하게 되면 이런 건 굉장히 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그런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감탄사. 감탄하는 거죠. 우리 한문 책에 보면 오라, 오통제라,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다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이게 악할락자인데 또는 의문사로 쓸 때는 어찌오자가 되기도 하고 감탄사로 쓸 때는 오라 해가지고서는 이게 감탄사가 되게 돼. 요게 지금 굉장히 뜻이 많습니다. 이게 의문문이 되기도 하고 의문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 같이 감탄사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워할로 악할락해서 이게 굉장히 뜻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어로 읽느냐 오로 읽느냐. 여기는 지금 어라고 썼는데 이건 잘못됐어요. 이런 경우에 감탄사로 쓰일 경우 오로 읽어야 돼. 오. 지금 어라고 썼는데 이거 틀린 거예요. 오로 읽고. 그 다음에 오호라. 그 다음에 시. 그 다음에 오호 이것도. 그 다음에 차호.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감탄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문법 가운데 허사가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하느냐, 문법 가운데 단어를 조합하는 것. 한자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단어라겠죠. 한 글자 한 글자가 전부 하나의, 원칙적으로 하나의 단어예요. 그런데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면서 한 글자를 가지고 모든 걸 담아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금 뭐예요? 대한민국도 원래는 중국 국호를 보면 전부 하나죠. 한나라, 당, 송, 이게 한 글자잖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국호를 몇 글자를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 네 글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면서 이게 한자를 여러 개를 조합해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게 돼요. 심지어는 조선조 시대 벼슬 같은 걸 보면 여러분들 선조들 만약에 집에 있는 문집이나 이런 거 족보 같은 걸 보면 벼슬 이름이 쭉 길게 돼 있는 게 그게 한 단어예요. 그게 한 단어. 그럴 정도로 그 한자 하나가 한 단어였던 것을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래서 한자 여러 개를 조합을 해서 단어를 만드는데 그 단어를 만드는 방법 5가지 했어요. 그걸 1시간 다음 시간에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문법 우리가 그 형식 4개 형식의 그런 이제 문장 형식을 공부하면 한문 문법에 관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학 진도를 나가야 하는데 오늘 며칠 전에 이렇게 진도를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내가 애초에 대학 이것을 최소한 18시간 강의를 해야 한다. 했더니 여기 유교문화진흥원에서 16시간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16시간 줄다 보니까 조금 빡빡해 지금.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진도를 팍팍 나갑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울 곳이 이제 여기 성의장, 본말, 석본말 부분이에요. 석본말의 경일장에서 석본말이 뭐가 있었죠? 본말에 관한 것. 무류본말하고 사유종시하면 직근도일이라 기억나시나요? 그 구절에서 본말이에요. 그 구절. 지금 뭐예요 지금? 전 1장부터 전 10장까지는 전부 뭐냐면 경 1장에서 말한 그 구절을 맨 처음에 상강령이 나왔잖아요. 명덕이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신미이 나왔고 석지어지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본말을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8조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 경 1장에서 언급한 것을 전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이제 본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면은 자활, 청송유, 우인이나 피랴사, 무송은저, 요것은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논어 안연편 12편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논어에서. 그것을 대학에서 또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논어하고 대학에서 선후 관계를 보면 뭐가 먼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책이 먼저 만들어졌을까? 논어가 먼저 했겠죠. 논어를 먼저 결집을 한 후에 대학이라는 책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들을 청자지요. 들을 청, 다스릴 청 그렇습니다. 송자는 송사하다. 이게 지금 뭔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법원에 나의 억울함을 호소해서 그래서 그 억울함을 판정해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송사라고 그러잖아요. 재판하는 거. 그 송사할 송자예요. 그 다음에 나오자고 이게 같을 유자예요. 같을 유, 뭐뭐와 같다. 같을 유. 같을 여자와 같이 쓰기도 해요, 이게. 같을 유, 같을 여. 그러나도 반드시 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종결사 야가 나왔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야자가 강조하기 위해서 필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야자를 덧붙여 쓰는 거예요. 그냥 필만 써도 돼. 필사무송호 이렇게 해도 돼. 근데 필야무송호 하면 필사무송호보다 이게 지금 빼고 넣고에 따라서 강조가 덜 되고 더 되고 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자는 이게 뜻정자죠. 진실이란 뜻이에요. 진실. 진실한. 여기서는 번역할 때 보통 실정, 실제의 그런 사정, 그런 얘기할 때 실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진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뭐 자자 같은 경우는 명사화 시킬 때 붙이는 자자라고 그랬죠. 이거 자자. 명사 시킬 때 붙이는 자자라고 했고. 그럼 말씀 사자고. 이건 두려워할 외자잖아요. 두려워할 외자. 그러나서 뜻지자는 마음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을 뜻지자를 쓴다 했죠? 마음 가운데. 우리는 우리 국어에서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하나로 표현해요. 근데 한문에서는 한자에서는 굉장히 뉘앙스 차이에 따라서 마음을 뜻하는 글자가 굉장히 많죠. 제일 대표적인 게 마음심, 생각사, 뜻의, 뜻정, 그 다음에 성품성, 그 다음에 생각력, 생각념,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게 다 사실은 마음을 뜻하는 글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뜻지자, 그 많은 마음 가운데 뜻지자를 썼어요. 이건 내 마음이 가는 방향이 정해진 마음을 뜻지자를 쓴다 했잖아요. 방향성이 정해진 마음, 그걸 뜻지자라 했어요. 2차자를 두자고. 그러면 이걸 보죠. 자활하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이건 왈은 he said, 직접 인용구를 말할 때 쓰는 거라 했죠. 네. 권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옮겨놓을 때 왈자를 쓰고, 시경이나 서경과 같이 권위 있는 책에서 그 어구를 인용할 때는 이를 운자를 쓴다고 그랬죠. 네. 그 왈이고. 그러면 이거 보면 송사를 듣는 것이 공자께서 말씀하셨어. 자활 요거 하나 가지고도 문장이에요. 이건 제일 제1형식 문장이에요. 주어고 서술어고. 주어 더하기 서술어. 요것만 해도 하나의 문장인 거예요.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청송, 송사를 듣는 것이. 내가 이때 사람 인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뜻해요. 한문에서 나를 뜻할 때는 몸기자, 몸신자, 나자, 나오자 이런 걸 글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뜻할 때는 대부분 사람 인자를 씁니다. 내가 남들과 같지만 반드시 하여금 송사가 없게 하겠다. 하여금이라는 것은 남들로 하여금 송사를 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애초에 처음부터 송사가 없게 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뭐냐면 이건 지금 대학을 만든 이 전 1장부터 전 10장을 쓴 사람이 이거 설명한 말이에요. 이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본말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본말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실정이 없는 사람이, 실제적인 진실이 없는 사람, 지금 뭐 내가 억울한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거짓말하기 때문에, 나를 사기를 치기 때문에 억울한 거잖아요. 그런 진실이 없는 사람이 그 말은 그 변명이겠죠. 그 사람 변명하는 것, 상대방이 변명하는 거예요. 그 변명을 다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여기 득자는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 can,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면 불득은 뭐뭐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그 변명을 다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그것은 대외민지여, 크게 두렵게 하는 거예요. 크게 두렵게 하기 때문이니, 뭘? 백성들의 마음을 크게 두렵게 하기 때문이니. 그러니 이것을 일러서 근본을 안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한 뜻을 모르니까 요 주석을 한번 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유인은 사람에 대해서 다름이 없어요. 이걸 우리말로 더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과 차이가 없다는 게, 공자 같은 성인도 내가 재판장이 돼서 재판을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과 큰 차이가 없다. 그 사람이나 내나 차이가 없어. 그러나 그렇다겠고, 정은 뭐냐? 진실이라는 뜻이다. 실자는 실제 또는 진실, 그런 뜻이죠. 인자는 이게 인용할 인자예요. 끌 인자, 인용해서. 뭘 인용해서? 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부자는 공부자죠. 부자는 이게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부자 하면은 옛날 공자를 공부자라고 그래요. 부자는 위대한 선생님을 뜻할 때 부자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부자는 공자예요. 공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말씀원을 요 전체를 다 받아야 돼. 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러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뭘 말했느냐? 성인은 공자겠죠, 당연히. 성인이 능히 진실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실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히 그 허탄은 거짓말이에요. 빌어자에다 거짓한 자에, 빌허자에다 거짓한 자니까 허탄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스러운 그런 말을 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 해석하는 순서 보죠. 그 거짓스러운 말을 다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는 나의 명덕이, 이 나의 명덕이 누구였어요? 나가 성인이죠, 성인. 아니면 재판장일 거예요. 재판하는 재판장이나 성인이나. 그런 나의 명덕이 이미 밝아졌어요. 우리가 삼강령 할 때 명덕을 대해서 얘기했죠. 사람한테는 누구나 다 밝은 명덕이 있다. 그 명덕이, 나의 명덕이 이미 밝아졌다는 것은 이미 완전히 자기의 인품이 완성된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자연히 백성의 마음을 왜복시킴이 있어. 백성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복종시킴이 있어. 그런 거로 송사에서 듣기를 기다리지 아니해도 스스로 없는 것을 말한 것이다. 여기 지금 오늘 여기까지 가야겠네.
그러고 나서 이 말에서 본다면, 여기죠. 청송의 우인이나 피라산 무성문제. 이 말에서 본다면, 가 있어 하는 것은 이건 뭐뭐 할 수 있다 그거죠. 가짜도 이게 가능을 뜻하는 조동사라 있어요.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느냐면 본말의 선어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본이 뭐예요? 본이. 여기서 본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주석에서 이미 얘기했는데 근본과 마렵의 선어를 알 수가 있다. 근본은 뭐예요? 명덕이죠, 명덕. 명덕을 밝히는 것이 근본이에요, 근본. 마렵은 여기서 말하는 마렵은 뭐예요, 마렵? 재판하는 거지, 재판.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청송이에요. 송사를 듣는 거, 재판하는 거. 재판하는 것을 청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돼? 선이 뭐예요? 뭘 먼저 해야 돼? 명덕을 먼저 해야 돼. 뒤에 할 것은 재판하는 거, 뒤에 하는 거, 나중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경일장에서 지소선언면 직권도일하게 무료본말하고 사회종시하니 직권도면 그러면 직권도일이라 아니 사회종시하니 직권도일이라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주석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명덕위본, 명덕이 근본이 되고 신민우인말, 신민이 마렵이 된다. 그러면서 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지가 우이시 처음이 되고 능득이 말이 종이 된다 그랬죠. 종이. 그렇죠? 예. 그것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지금. 그것을 지금 전 10장에서 공자의 말씀 한 번 더 인용해서 그걸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는 이건 이제 앞이라고 했죠. 세로 쓰기에서는 우라고 하지만 가로 쓰기에서는 우이라고 그랬어요. 우이는 전의 사장이니 본과 말을 해석하니라. 본말을 해석하니라. 본말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일장에서 말했던 거. 그것을 지금 해석했다고. 그 다음에 이 장은 옛 책, 여기서는 책본자예요. 근본 본자가 아니고 책본자예요. 이 장은 옛날 책에서는 그릇되게도 잘못되게도 지어신의 아래에 있었다. 지어신 아래에 있었다. 이건 지금 잘못된 편차를 지금 바로잡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다음에 보면 차의 지본 네 글자가 나오죠. 차의 지본은 어디서 나오나요? 여기에 차의 지본 나오잖아요. 본문 여기서 차의 지본 네 글자가 있는데 이 차의 지본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정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자왈 연문야라. 연자는 이게 넘칠 연자예요. 넘쳐. 흘러넘치는 거예요. 물이 흘러넘쳐. 그래서 연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쓸데없이 붙은 말이다. 정자의 견해로는 이 차의 지본 네 글자는 앞에서 이미 얘기했는데 또 여기에 붙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또 붙는다면은 이런 유사한 말이 붙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본말을 해석하는 어구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근거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자는 요건 연문이라고 본 거예요. 쓸데없이 붙은 네 글자는 쓸데없이 붙은 말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구절 보니까 차의 지지지아니라. 이것을 일러서 알미 지극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요것 때문에 이제 주자께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신 거예요. 야, 우리 유학은 말이야. 대학에 의하면 명덕을 밝혀서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신민으로 가야 한다고 하거든. 그럼 명덕을 밝히려면은 수많은 공부를 하고 그것은 바로 어디 있느냐면 경물지지에 있는 것 같아. 경물. 그런데 이 대학이라는 위대한 책에서 말이야
신명도 그 병물 취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전에서.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특히 더 많은 언급이 되어지고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중요한 부분인데 왜 없을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제 정자의 정명도 정의천 형제분 가운데 정자의 그런 이학에 관한 책을 이제 열심히 탐독을 하신 거예요. 그걸 읽고 나서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먹고, 야, 정자의 말씀대로 내가 이거 한번 보충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대학에서, 대학 전에서 쓰이는 어투를, 그것을 모방을 해가지고 자기의 견해대로 경물 취지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망장이라고 그래요, 보망장. 보망장. 여기가 이제 이게 보망장입니다, 이게. 여기서 간상절치, 여기부터 나가는 여기를 이제 보망장이라고 해요, 보망장. 여기는 이제 굉장히 제가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려고 앞부분에서 시간을 좀 압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기는 지금 대학 원문에 의하면 경물 취지에 해당되는 부분이 딱 여기 6글자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글자 가지고는 경물 취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작해서 알기 쉽게 뒤에 보망장을 만들어 넣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후세 많은 학자들이 그 많은 말을 하고 그러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차구지상의 이 구절의 우위에, 여기 지금 6글자죠. 차구가 이 6글자죠. 이 구절의 위에, 이 글귀의 위에 별도로 빠진 글이 있으니, 이거 빠질 글자예요. 별도의 빠진 글이 있으니 이것은 다만, 이건 특별할 특자가 아니고 이때는 다만 특자를 생각하시면 다만특. 이것은 다만 그 결어일 뿐이다. 아까 이게 뿐이자 나왔잖아요, 뿐이자. 한정을 뜻하는 종결사로 뿐이자가 나왔죠. 이것은 다만 그 가운데 결론을 내린 말일 뿐이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을 우는 전지오장이니 개서 경물 취지지의 금망의라. 요거는 다른 것은 전부 다 그냥 석본말, 앞에 석자가 있는데 여기만 개자를 붙였어, 개자. 이건 보면 우의는 전의 오장이니, 개자는 아마도 그런 뜻이죠. 확실치 않지만, 대개 개자는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확실치 않지만, 그래서 다른 데는 확실하니까 그냥 석본말, 석명명덕, 그 다음에 석신민 이렇게 했는데, 오직 대학 전체에서 전을 설명하는 가운데 개자는 여기만 붙어요. 이건 지금 대개 아마도 뭔 뜻이냐면 경물과 취지의 뜻을 해석하였는데, 이거 석자가 풀석자잖아요. 해석한다는 뜻. 아마도 경물과 취지의 뜻을 해석한 것인데, 이건 접속사예요. 그랬는데 이제는 망실되어 없어졌다. 자, 여기 보면 이 망자가 논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망이라고 읽고 어디는 무라고 읽어야 돼. 이 망자가 망이라고 읽는 거하고 어디는 무자로 읽는, 이 무는 뭐냐면 없을 무자의 뜻이에요.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구별하나? 동적으로, 그래서 망실되어서 없어졌다는 의미일 때는 망자예요. 근데 그냥 정적으로 없다 이러면 무를 읽어야 돼. 이게 망자하고 무자하고 이제 논어 읽을 때는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논어 읽을 때 그걸 구별 못하는 사람은 그거 이제 그 글의 의미를 모르고서나 읽는 거예요.
예, 그 글을 망자가 나올 때는 그 글의 의미를 정확하게 문장 속에서 이게 지금 동적으로 있다가 없어졌다는 뜻인지 아니면 지금 없어 그냥 없다는 뜻인지 정적으로 없다는 건지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애초에 있던 것이 어떻다고 본 거예요. 주자는 망실돼서 없어졌다고 보니까 무로 읽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뭐를 읽어야 돼? 망으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애초에 있었는데 지금 망실돼서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건 무가 아니고 망이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차장은 이게 경물치지요, 그죠? 이 장은 옛 책에서는 하장을 통합해서 하장은 지금 뭐냐면 성의장이야. 석성의장. 앞에서 지금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 전 5장이잖아요. 전 6장 성의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장이라는 건 전 6장 성의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과 통합해가지고 잘못되게도 그릇되게도 경문의 아래에 있었다. 경문은 이게 뭐 어디 경문이에요? 경일장을 말하는 경일장. 경일장의 아래에 섞여 있던 것을 주자가 옮겨가지고 순서를 이렇게 바로잡았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 지금 이게 보망장을 이제 합니다. 여기부터 이제 보망장이라고 그랬죠. 보망장. 여기 지금 보망장이라고 해서 보망장. 자, 여기 보면 간자는 사이간자죠. 사이간자는 요사이 그런 뜻이에요. 요사이, 요즘. 이 사이간자는 요사이, 요즘 그런 뜻이에요. 상자는 일찍상자죠. 일찍이. 예. 일찍이를 뜻하는 글자가 일찍조, 일찍증 이런 것이 있죠. 그런 것 같이 여기는 일찍이. 지금부터 그 앞에 그 말이죠. 그 이전에 그 말이에요. 절자는 이게 훔칠 절자예요. 어라? 뭐 이게 훔칠 절자가 있었어? 이게 뭐냐면 절자는 문장에서 이렇게 쓸 때 확 드러내놓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가만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감히 아니면 외람되게 그 말이에요. 절자가 나오면 문장 가운데 이런 절자가 나오면 물론 도둑질한다는 의미의 절자로 쓰여요. 그게 원래 그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어른들의 글을 인용해서 내가 설명을 덧붙이고 할 때 그럴 때 이 절자를 보통 쓰는데 그럴 때는 이 절자의 의미가 감히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아니면 그런 훌륭한 분의 말씀을 내가 외람되게도 그런 뜻이에요. 감히 외람되게 이 절자고 취할 치자고 여기 정자의 뜻이죠. 정자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큰 형님이 정명도 선생이고 동생이 정이천 선생인데 여기는 정이천 선생님 말씀이에요. 정이천 선생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취했어. 그래가지고 써있자는 이건 전치사라겠죠. 개사면서 전치사. 그러니까 이런 정자의 뜻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써있자는 무엇을 가지고 정자의 뜻을 가지고 보충할 보자잖아요. 여기서 이 보자를 따가지고 보망장이라는 거예요. 없는 장을 보충한 장이다. 그래서 보망장이다. 보망장 여기를. 그래서 정자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보충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뭘 가르치겠어요? 그것이 요거지요. 요 6글자죠. 차의 지지지야. 이 6글자를 보충한 거예요. 그것을 보충해서 말했어. 그러면서 여기부터가 이제 경물치지장에 대해서 주자가 이제 글을 지어놓은 겁니다. 글을 지어놓은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여기까지 보죠. 요 사이에 일찍이 감히 주자의 뜻을 취해가지고 그 정자의 뜻을 취해가지고 정자의 뜻을 가지고 앞에 있는 6글자를 보충하여 말하기를 소위는 뭐예요? 바소자에다 이를 넣자. 우리 국어에서도 소위 많이 쓰잖아요. 소위를 번역할 때 뭐라고 그래? 이른바.
이른 바. 치지 제 경물. 치지 제 경물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소위를, 우리가 소위라는 말, 이른 바라고 하는 것을 쓸 때는 이미 있는 말을 간접 인용을 할 때 소위를 쓰는 거예요, 소위. 그러면 소위 다음에 나오는 글자는, 문자는 앞에서 이미 썼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다른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치지제경물 뭐예요? 고지용 명명덕어 천하자는 선치기국하고 쭉 나가다 맨 처음에 뭐예요? 치지는 제경물 아니라 그게 나오잖아요. 경일장에서 나오잖아요. 경일장. 경일장 8조목을 얘기하는 그 구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치지는 제경물이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그걸 좀 인용하느라고 소위를 쓴 거예요. 소위를. 알물 극진히 하는 것이 사물의 이치에 이르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은 치지제경물, 요것은 무엇을 하고 이것을 말한 거예요. 뭔 말이냐면 이러고자 하고자 한 것을 말한 거예요. 언요가면 말했는데 뭘 말했느냐?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자 한 것을 말했어. 뭔 말이냐? 치오지 나의 알물 극진히 하는 것은 치오지지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바로 그게 치지요. 치지.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제가 치구평천의 두 번째 치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은 지금 치오지지라고 했는데 요건 쉽게 말하면 치지 그 말이에요. 치지. 나의 알물 극진히 하고자 한다면, 여기 읽을 때 어떻게 끊어 읽었죠? 언역치 오지진된 이렇게 읽어야 돼요. 언역치 오진된 하면 틀리게 읽는 거예요. 네. 언역치 오지진된, 여기 치하고 오 사이를 끊어 읽어야 돼. 그걸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붙여 읽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장비가 말을 타는 게 아니고 장비가 가마를 타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끊어 읽고 그런 게 해야 돼. 그래서 나의 알물 극진히 하고자 한다면 외물에 나아가서, 이 나아갈 직자예요. 앞으로 나아가다. 외물에 나아가서 그 이치를 궁구함에 있는 것이다. 왜 빨간 글씨를 했을까요, 이걸? 왜 저걸 특별히 빨간 글씨를 썼을까요? 저게 뭔 뜻이에요, 지금? 아까 치오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글자로 줄이면 치지. 그러면 증물이 군길이 이 다섯 글자는 뭐겠어요? 경물이에요. 경물. 그러면 주자는 지금 뭐냐면 경물에 대한 견해를 여기 여섯 글자를 딱 말했어요. 경물이라는 건 이런 뜻이다. 제증물이 군길이요. 외물에 나아가서 그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다. 요거 가지고 이제 요 대목 때문에 당시에 위대한 학자 중에 또 육구연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상산육구연. 육상산이라고 그러죠. 상산육구연하고 주자하고 엄청난 토론을 합니다. 역사에 남을 토론을 해요. 육상산을 이렇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육상산은 그럴 리가 없다. 주자는 이런 뜻이라고 그러고 육상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이제 이따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의심나는 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제대로 이제 공부했으면 여기에서 의심해야 돼. 선생님, 고지용 명명덕어 천하자는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놓고서는 매매 치지는 제 경물하니라 주석을 보면요, 격자를 이 격은 지하라 그랬어요. 격을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격을 설명하면서 이를 지자로 설명했어요. 이를 지자. 지금 네. 이르러 온다는 뜻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격을 뭘로 설명한 거예요? 격을. 이 격을 뭘로 설명했어요?
궁으로 설명했잖아요. 궁으로. 여기 지금 궁. 그렇잖아요. 그럼 뭐, 주자 같은 위대한 선생이 일관성이 없이 말해. 어디서는 지라 그러고, 어디서는 연구한다는 뜻으로 설명했어. 의심이 들어야 돼요. 여기서. 이 대목에서 의심이 들어야 돼. 앞에서 경일장에서 8조목 설명할 때는 격자를 이를 격자로 얘기했어요. 이르러다. 사물의 이치에 이르르다. 근데 여기서는 사물의 이치를 연구할 궁자로 썼어요. 이게 연구할 궁자예요. 사물에 나아가서 그 이치를 연구하는 것에 있다. 경문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뭐냐면 앞에서 경일장에서 말하는 치지는 제 경물 아니라 거기에서는 그건 바로 뭐냐면 공부의 목표가 치지의 목표, 치지가 결국은 뭐냐면 경물에서 온다는 거예요. 경물에 있다는 거예요. 알물 극진이하는 것은 결국은 경물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바로 뭔 말이냐면 공부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경물이라는 건 뭐냐면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경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를 지자로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하는 방법을 했기 때문에 궁자를 얘기한 거예요. 궁자. 연구라는 것을 통해서 경물에 간다는 그런 방법, 연구라는 방법을 통해서 가는 것. 그 다음에 이를 지자를 쓴 것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물의 이치에 이르러 도달해. 그럼으로써 치지라는 과정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차이 때문에 두 개의 글자 차이를 이렇게 미묘한 차이로 바꿔서 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물하면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육상사는 경물을 어떻게 받느냐면 경물을 사물의 이치를 연구한다로 보지 않고 물건 물자를 경물이라고 할 때 물건 물자를 일사자로 봐요. 그 다음에 연구할 격자를 발을 정자로 봤어. 내 마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 밖으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거나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르게 가지려고 하는 것 그걸 경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조에 와가지고서나 또 윤휴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가 나오죠. 윤휴라는 훌륭한 학자가 나옵니다. 윤휴를 백호라고 그러죠. 윤백호. 윤휴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조선조에 최초로 뭘로 찍힌 분이에요? 사문난적으로 찍힌 분이에요. 사문난. 왜 사문난적으로 찍혔냐면 중용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서 중에 중용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죠. 중용책에 주석을 주자가 다른 주석 이외에 자기 주석을 만들어둬요. 그러니까 이제 우암 선생님 보고서는 야 아무리 그렇지 말이야 네가 주자보다 뛰어날 수 있냐? 네가 함부로 뭐라고 그 주석을 다뤄. 너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윤휴는 백호는 학문인데 주자의 뜻이 있을 수 있고 내 뜻이 있을 수 있어. 왜 꼭 주자 뜻만 가야 돼? 쫓아갈 수 없어. 난 내 뜻이 있어. 나는 내 견해가 이거야. 굽히질 않습니다. 그 토론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강경에 있는 중림정사에서 이루어져요. 그 유명한 일화입니다. 강경 중림정사가 역사적인 장소예요. 거기서 이제 그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지금 유적지와 관련된 이제 윤선거라고 하는 그런 학자까지 이제 거기에 해서 이제 막 그 학술 토론이 벌어지고 그래요. 그랬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너는 그렇게 주자 같은 위대한 학자의 그런 학술도 안 받아들인다면 넌 사문난적이야. 사문은 유학이라는 우리 학문을 어지럽히는 도적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사문난적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윤휴가 그걸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결과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냐면 이 보망장도 윤휴는 인정을 하네요.
주자가 뭐라고 그걸 달아. 있는 그대로 봐야지. 대학에 있는 그게 비록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지만 있는 그 자체에서 뜻을 찾고 그래야지. 왜 주자가 함부로 거기에다가 그것도 경서인데 경서에다 그걸 손을 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윤유는 경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물은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어. 무력이 있는 거예요. 무력. 그 무력에 대해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경물로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견해를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경물이 그렇게 여러 학자들이 논란의 대상이 된 대목입니다. 그런데 주자는 명확하게 그 이치를 외물에 나아가서 그 외물이 담고 있는 그 이치를 연구하는 것에 있어요. 그렇다고 경물을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는 치지고 여기는 경물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나서 대개 사람의 신령스러움은 인심지령, 사람 마음의 신령스러움.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은 구절이 있는데 경일장 명덕을 설명할 때 명덕에서 네 글자로 설명을 해요. 허령불매로 설명하죠. 명덕이라는 것은 비고 신령스럽고 어둡지 아니한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지금 마음을 설명하면서 인심지령, 영을 얘기했단 말이야. 사람 마음은 신령스러워. 이게 내가 서당에서 공부할 때 우리 서함 선생님께서 정조학 공부를 오래 하셔요. 젊은 청년 시절부터. 내가 공부할 때도 바로 나는 옆방에서 공부했거든요. 선생님 주무시는 방에 미닫이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종이로 바른 미닫이문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자면은 선생님에서 부시럭부시럭 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한 방이나 진백 없어 한 방이나. 그 방에서 이제 제가 공부를 하는데 새벽 한 3시면 일어나십니다. 항상. 새벽 3시면 한겨울이고 언제고 새벽 3시면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는 기척하는 소리가 딱 들려요. 그러나서 한동안 한 시간 정도가량은 아무 소리가 안 돼. 무적이 구멍이 뚫어진 대로 빼꼼히 쳐다보면 동상 석상과 같이 반드시 앉아 계셔. 손을 이렇게 딱 스님들 그저 참선하듯이 이렇게 앉아 계셔. 그걸 우리 유학에서는 정좌 공부 그럽니다. 고유할 정자에다가 앉을 좌자 정좌 공부라고. 정좌 공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한 4시쯤 되면 이제 선생님이 슬슬 글을 읽어요. 대학지도는 그 이제 글을 읽으시는 거예요. 이제 천천히 이제 조용하게 글을 읽으셔요. 뭐 성학지도나 뭐 이런 거 글을 이제 그 간제 선생님 글귀나 이런 것들을 외워서 이제 그걸 쭉 읽으셔요. 그러다가 이제 이놈들이 한 30분이 지나도 40분이 지나도 안 일어나나? 그러면 갑자기 큰 소리를 읽으시는 거예요. 이제 대학지도는 막 큰 소리 읽으셔요. 그 말은 뭐예요? 이놈들아 일어나서 글 읽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제 일어나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마당에 나가서 샘가에 가서 이제 냉수 마찰하고 들어와서 이제 글을 읽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냐면 그렇게 공부하면은 서함 선생님 말씀 그러시더라고. 그것을 오래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갈고 닦고 계속 하다 보면 명경지수와 같이 맑은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 상태에 이르면 자기도 모르는 알 수 없는 신령한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무당들이 이제 산에 가서 오랫동안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스님들도 참선을 오래 하다 보면은 막 이상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벽벽투시. 벽 저쪽에도 쳐다보이고 사람 얼굴 쳐다보면 그 사람 미래가 보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마음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하다 보면 그런 능력이 생기는데 그것이 오는 순간 버려야 한다. 거기에 따라가면 무당이 되거나 이상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부의 목표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올바른 사람이 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공부지. 그런 이상한 능력을 얻어가지고 무당이 되고 남의 그 뭐 미래는 봐주고 돈 받고 이런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인심지령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부터는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저도 역시 서당 공부 이후에 한 번도 책을 놓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나 끊임없이 책을 보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40세까지는 거의 선생님을 찾아다닌 것 같아요. 우리 서암 선생님뿐만 아니라 송담 선생님을 비롯해서 여러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선생님마다 이 특장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글을 잘 짓고, 어떤 분은 시를 잘 짓고, 어떤 분은 성리학에 아주 해박하시고, 어떤 분은 행에서, 덕행에서 아주 훌륭하신 분이 있고, 그런 것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가 이제, 이 선생님한테 이런 것을 참 배워야겠구나. 그것을 이제 40세까지는 계속 쫓아다니고 공부했어요. 이런 일반 학교도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학교까지 나왔죠. 언제 공부를?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면서부터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그래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친구들은 다 그 고시 공부하고 그렇다면 해외 유학 가서 그래서 그 해외에서 아주 높은 그런 과학 기술을 배우고 이럴 때 저는 이제 남들 다 돌아보지도 않는 산 속에 들어가서 그 상투 틀은 그 선생님 모시고서나 밥해 들어가면서 빨래 해 들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걸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친구 따라 이제 강남 간다고 내가 애초에 정양 조병호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에 우뚝한 서예의 대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서예를 한다고 이제 그분한테 글씨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이제 천자문을 배웠죠. 천지현황하고 우주홍황이라 천자문은 문장이에요. 그걸 공부를 했는데 그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그 정양쌤이 손자였는데 그분이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는데 몇 달 후에 보니까 만났는데 여기 부여에 있는 곡부서당에서 공부한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나도 그 친구 따라서 나는 이제 사범대학교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교사 발령 나겠지 하고서는 이제 가서 이제 한두 달 놀면 이제 발령 나겠지 하고 쫓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이 운명인지 이게 발령을 안 내고 3년 동안을 나를 묵히는 거예요, 서당에. 그 덕분에 산속에서 그냥 3년 그냥 만 3년 있었고 그러고 발령을 받았어요. 그냥 그 다음 발령 받았더니 송담 이백순 선생님이라고 또 위대한 학자가 있는 그 동네로 또 발령을 내버리네. 그러니까 이제 장가 갈 때까지 거기서 이제 또 몇 년을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도관교류로 대전에 왔더니 서암 선생님을 또 이제 여기 송정동에 떡하니 거기로 이제 이 동문들이 이사를 시켜서 이제 거기 서당을 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선생님 돌아가실 때까지 와서 이제 계속 공부하게. 근데 나는 뭐 운명론자는 아닌데 운명 같은 데인가 계속 그렇게 어떻게 그런 자를 갖다 놔. 자, 이제 해보죠. 아까 말씀대로도 오늘은 이제 대학에서 이제 보망장이라고 이 보망장은 성리학, 주자학의 핵심이 여기에 다 담겨 있고 그래서 대학 전체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러고 나면 이제 오늘까지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 시간부터 나가는 성리장부터는 그냥 논어 나가듯이 그냥 이렇게 쭉쭉 나가도 된다 할 정도로 오늘까지 이제 오늘이 중요한 고비입니다, 이게. 대학 공부에서 중요한 고비. 오늘까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아까 인심지령 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 드렸죠. 사람 마음의 신령스러움. 이것은 아까 얘기할 때 경일장에서 명덕을 설명하면서 허령불매로 설명했는데 그때의 신령스러움과 여기서의 신령스러움은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얘기했죠.
만약에 거기서 말하는 신령스러움과 여기서 말하는 신령스러움이 똑같다고 그러면 뭐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명덕은 신이구나. 후대에 그런 논란거리가 차단됐을 거예요. 명덕을 보는 견해가 이게 지금 이치를 말하는 태극이야? 아니면 사람은 심을 말하는 마음을 뜻하는 그런 뜻이야? 요거 가지고 학파가 갈립니다. 명덕을 보는 견해에 따라서. 근데 주자께서 똑같은 영자를 설명했는데 영자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도 허령불매에서의 그런 허령불매 영자하고 여기서의 영자가 다르다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랬기 때문에 후대에 그런 논란거리가 나온 거예요. 성리학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사람 마음의 신령스러움이라는 이것은 알미 있지 아니함이 없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신령스러워서 마음을 갈고 닦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 아주 신령스러운 능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모든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천하의 물건은 뭐냐면 온 세상의 모든 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가 있지 아니함이 없어. 사물은 모두 다 이치를 갖고 있어. 책상은 책상으로서 이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의자는 의자로서 이치가 있고, 그럼 모든 다 이치가 있어. 그리고 천하의 물건이 정말 이치 아니면 없건만은 오직 이치에 대해서 여기 있는 천하지물이 이치죠. 그런 이치에 대해서 궁구하지 아니함이 있어. 미자는 이게 아직은 뭐하지 못하다의 의미예요. 미자가 부정사인데 부정사 중에서 아니불 자하고 없을 무자하고 그 차이점은 뭐냐면 아닐 미자는 미래는 할지 안 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하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미자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천하의 물건의 이치에 대해서 연구하지 아니함이 있어.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알미 다 하지 아니함이 있어. 그 알을 다 하지 못함이 있어. 완전히 다 알지 못함이 있어. 내가 모르는 구석이 있다고 말이야. 어떤 데는 알고 어떤 데는 모르고 이런 게 이렇게 된 이런 상태란 말이야. 그런데 사람이 완전히 이 세상 만물에 대해서 이치를 전부 통달해야 돼. 그러니 이 때문에 시로 하는 것은 이 때문에 대학교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대학이잖아요. 대학교는 몇 살에 들어간다 했죠? 15살. 소학교는 몇 살에 들어간다 했어요? 8살. 옛날 그 학제가 소학과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교에서 처음 가르칠 때 대학교에서 처음 가르칠 때 반드시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범은 모든 그런 뜻이에요. 무릇범자인데 모든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모든 천하의 물건에 나아가서 앞에서도 그랬죠. 여기서도 증물이 궁길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나갈 직자라고 했죠. 주자는 증물이 궁길이로 경물을 설명했죠. 아까 자 그런 것 같이 여기 지금 모든 천하의 물건에 나가서 그 이미 아는 이치를 인해서 그가 이미 아는 이치를 인해서 애기들도 아는 게 있어요. 태어나서 안 가르쳐줘 아는 거. 엄마 젖 먹을 줄 알죠. 그래 이건 안 가르쳐줘도 돼. 예? 젖 먹을 때는 이렇게 빨아야 돼. 그건 안 가르쳐줘도 돼. 본능적으로 알아. 그런 것 같이 이미 아는 뭔가가 있어. 모든 사람은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아는 게 있어. 뭔가 그것을 인해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욱더 그것을 연구해.
궁자는 연구할 궁자예요. 연구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써있자는 개사 전치사 그랬죠. 그것을 가지고 그 지극함에, 이것도 개사예요. 뭐뭐에 그 지극함에 이르름을 구하는 것이니, 지어 용력지고, 용력이라는 건 노력한다는 거예요. 힘을 쓰다. 힘쓰기를 오래함에 이르러서 우리 이 아침 단자야, 아침 단자. 근데 우리 조선 유학은 이걸 조라고 읽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서당에서 배웠나, 사회에서 배웠나 보면은 이거 읽는 거 알아. 일단이라고 읽어요, 사회인들은. 근데 우리 같이 서당 출신들은 다 일조라고 읽어요. 왜 그러냐면, 예,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의 회자를 단 썼어요. 그러니까 조선 유학자들은 그 단자를 전부 아침 조자로 바꿔서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일조라고 읽었어요. 근데 글쎄 여러분들은 판단해서 저는 조라고 읽고 나는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일단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조의 화련관통, 이게 이제 화련관통은 활자는 확 뚫릴 활자예요. 막힘없이 그냥 뻥 뚫리는 거예요. 화련 관통, 꿰가지고 통하는 거예요. 화련관통은 어디에 조금도 방해되거나 구애됨이 없이 확 뚫려버려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 대목을 가지고 유학은 화련관통의 학문이야. 유학은 오랫동안 자기가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이렇게 하다 보면 스님들이 참선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참선 방문을 발로 팍 참아서 나오면서 오도송을 넣듯이 유학도 그렇게 깨달음의 경지에 가야 돼. 그 화련관통이에요. 그 화련관통. 그렇다면, 그렇게 한다면 지식이 지금 쌓이는 거예요, 지금. 이미 조금이라도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더욱더 연구해가지고 그 지극한 그 지식의 지극한 상태에 이르름을 구해다. 그러가지고서는 용력 힘쓰기를 오랫동안 하면 오랫동안 노력을 해. 그러다 보면 하루아침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러 확 뚫리는, 머리가 그냥 시원하게 그냥 온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꿰뚫는 것 같은 그런 화통한 경지에 이르러, 그게 화련관통이에요. 그렇다면 중물지 표류정조, 중물은 아까 얘기했던 만물이죠. 세상 만물. 세상 만물의 외형표는 겉표자잖아요. 외형적인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형식이나 속의 내용물 리나, 속리자예요. 정밀할 정자, 거칠 조자. 아주 정밀한 작은 것이나 큰 대강적인 거나 그런 중물의 표리정주에 이르지 아니하면서, 이건 바로 뭐냐면 모든 사물의 이치에 이르지 아니함이 없다는 거죠. 세상 만물의 이치에 이르지 아니함이 없어. 그렇게 하고 오심지 전체 대용불명, 내 마음의 전체와 대용. 어떤 사람은 전체를 부분과 전체로 이해하더라고요. 부분과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전체는 온전한 본체를 말해요. 대용은 뭐냐면 큰 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 성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체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접하게 돼요. 본체와 용을 말하는, 성리학에서 체용을 모르면 성리학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체용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체용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소갈맹의 본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아침에 아내한테 늦게 일어났다고, 어제 술 먹고서는 늦게 일어났다고 아내한테 굉장히 눈치 받았어요. 나 오늘 기분 나빠. 그러면 그 기분 나쁜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지금 기분 나쁜 겉으로 드러났어. 그 기분 나쁜 것을 찾아서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계속 찾고 하다 보면 그 근원이 생겨요. 그 근원. 우리가 희로애락 애오욕, 우리 또 희로애락 애구욕, 성리학에서는 애오욕보다는 희로애락 애구욕이라는 7정을 얘기해요. 그 7정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 성내는 것, 슬퍼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사랑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욕심 부리는 것. 그걸 우리가 7정이라고 그러죠. 이 7정은 겉으로 드러나 누구나 알아. 아, 쟤 오늘 기뻐하네. 쟤 오늘 즐거운가 봐. 그런 것은 누구나 다 알아. 보면은 제가 지금 승질났어, 화났어. 그건 겉으로 드러나니까 알아.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작용이야. 이용.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작용인데 그 작용을 따라서 그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어 찾다 보면 그것이 바로 체라는 거예요. 체. 그 체는 뭘 거예요? 이걸 우리가 7정이라고 그러지요. 희로애락 애오욕을 애구욕을 7정이라고 그러죠. 그걸 정이라고 그래. 정의 근본은 바로 뭐냐면은 이거 이제 정이고, 성이 있는 거예요. 성. 사람의 본성, 본바탕. 이 본성을 논어에서는 뭘로 표현하죠? 한 글자로 표현할 때 인으로 표현해요. 맹자는 두 글자로 표현해요. 인의로 표현해요. 그러나 송나라 때 와서는 인의예지 네 개로 얘기해. 사상 또 오상이라고 해가지고 인의예지 신으로도 얘기해. 사람의 본성에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본성. 그것이 불행스럽게도 요것은 무형무의. 형체도 없고 하는 행위도 없어요. 영어로 말하면 principle, 원리.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건 지금 겉으로 드러났잖아요. 이건 유형유의예요. 형체도 있고 하는 행위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유의한 것을 따라서 무형무의한 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아는 것, 그게 성리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 사물이 갖고 있는 표리정조한 그러한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무불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무불도는 이르지 아니함이 없다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이런 이치가 있다는 걸 내가 인식해야 된다는 게, 인식. 내가 내 자신 인식해.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일어나느냐,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에 있는 전체와 대용, 내 마음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가장 근원적인 원리, 성품, 그 다음 바깥으로 드러난 7정과 같은 내 마음의 작용, 요런 것에 대해서 팔지 아니함이 없어. 그러니까 활용관통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작은 거 하나씩 공부해. 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야. 그 공부했어. 그 다음에 자, 그거 했으면 일단 방정식 하자. 방정식 했어. 자, 그 다음에 또 함수 공부해야지. 도 높은 거 이렇게 했어.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하나씩 공부해 나가. 공부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확 뚫려버려. 그 지식이 쌓이다 보면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될 정도로 세상의 모든 이치에다 확 뚫려. 그 결과가 중물질 표리정조 무불도가 되고 오심지 전체 대행의 무불명이 돼. 이게 주자학의 핵심입니다. 주자학의 핵심. 근데 육상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육상사는 야, 이런 거 필요 없어. 이런 거 요것만 하면 돼. 요것만. 내 마음만 공부하면 돼. 내 마음만.
육상사는 그 당시에 육구현 육상사는 주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토론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육상산의 학문은 어디로 전달되냐면 명나라 때 와서 왕수인한테 전달이 돼. 그 왕수인의 학문을 뭐라고 그래요? 양명학이라고 그래. 양명학. 그래서 육구현의 학문과 저기는 왕수인의 학문은 심학이라고 그래. 심학. 마음을. 이거 언뜻 보면은 불가의 공부하고 똑같아. 불가. 그런데 유학에서 말하는 이 주자학에서 말하는 것은 이건 이학이라고 그래. 이학. 이치자 써서 이학. 그러니까 우리 조선 유학은 그런 육군의 학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명나라 때 왕수인의 그런 양명학을 그걸 주류로 인정을 하지 않았죠. 물론 양명을 한 분들도 있어요. 정제두라든지 이런 학자들은 양명학을 받아들여서 했지만 대부분의 조선 유학은 끝까지 주자학을 신봉을 합니다. 주자학을 따라서. 그럴 것이니 이것이 이르기를 물격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것을 이르기를 알미 지극하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 지금 아까 석 지어지서는 요 6글자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6글자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냈어. 주자가. 그래서 이걸 보망장이라 한다 했죠. 그럴 때 여기 보면 소의 치지 제 경물자 요런 구절은 뒤로 나가면서 수신제가 짱이라든지 제가 치국장에 쭉 나가면서 똑같은 문구를 써요. 같은 문구.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주자가 이렇게 이걸 만들면서 대학에서 사용된 그런 문장 구조를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똑같은 방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가지고서나 조선의 후대에 와서는 이제 우암 선생하고 그 다음에 백호, 윤유 선생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논쟁도 하고 백호 선생은 이 보망장을 인정을 하지 않았고 주자는 우암 선생은 이거 어떻게 인정 안 할 수 있냐 주자가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했고 더 근원적인 것은 사문난적일 칭호를 얻은 것은 그래서 이제 중림정사에서 토론을 할 때 중용 장구를 그걸 이제 주석을 이제 윤백호가 낸 것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토론하면서 결국은 사문난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랬죠. 그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번역을 할게요. 요 사이에 일찍이 감히 또는 외람되게 정자의 뜻을 취해서 이건 지금 정의천 선생이 연구한 리학 이치리자 정자는 이기 학문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 이학을 써놓은 글을 많이 보신 거예요. 저 주자께서. 그것에서 취해가지고 이 정자의 뜻을 가지고 그것을 보충했는데 이 지자는 바로 요 6글자라겠죠. 보충하여 말하기를 이른 바 알물 극진히 하는 것이 사물을 이치를 연구함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알물 극진히 하고자 한다면 외물에 나가서 그 이치를 연구함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대개 사람 마음의 신령함이 알미 있지 아니함이 없고 천하의 물건이 이치가 있지 아니함이 없건만 오직 이치에 대해서 아직은 궁구하지 않음이 있어. 그런 거로 그 알미 다 하지 아니함이 있어. 다 아는 것이 없어. 있으니 이 때문에 대학교에서 처음 가르칠 때에 반드시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천하의 물건에 나아가서 그가 이미 아는 이치를 인해서 더욱 그것을 연구해서 그 지극함에 이르름을 구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이니 힘을 쓰는 힘쓰기를 오래함에 이르러서 하루아침에 화려히 꿰어서 통한다면 모든 물건의 표리정조에 이르지 아니함이 없어. 이것은 나의 인식 범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의 온전한 본체와 큰 작용이 밝지 아니함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사물이 연구되었는 것이며 이것이 알미 지극해진다고 이른 것이다. 그럴 때에 중물질 표류정주는 이건 뭐지요? 외부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이해하는 거죠. 내 밖에 있는 외부 세계 모든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오심지 전체당의 무불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나의 인품, 인격이 완성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야, 그것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주자는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자의 성리학의 근본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자는 주자어류나 주자대전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중국 역사 이래의 모든 책에 대해서 안 읽어본 책이 없고 모든 일에 대해서 토론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제자들하고. 그걸 기록한 책이 주자어류고 주자대전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그럴 만큼 이 대학의 보망장은 그래서 주자는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이 대학 집주를 교정을 했다. 죽기 3일 전까지 이 대학의 책을 이걸 교정을 했다. 그럴 정도로 온 모든 정력을 여기에 쏟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자, 그러고 나서 봅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의장에 들어갑니다. 성의장. 자, 우리가 경물, 지지, 그 다음에 성의잖아요. 그 다음에 성의. 뜻을 성실히 한다. 예?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른 바 그 뜻을 성실히 한다는 것은 성자는 이게 뭐예요? 이게 성자가? 이룰 성자에다가 말씀만이 붙었잖아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뜻을 성실히 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지 마는 것이니. 예. 나를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다 보면 맹자의 호연지기 장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는데, 호연지기는 온 천하에 덮을 수 있는 나의 기운을 호연지기라고 그래요. 그 호연지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쉬워. 나와의 약속을 끊임없이 지키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 자신감이 쌓이면 그게 호연지기가 돼. 그러면 우리 가만히 봅시다. 내가 나와의 약속을 계속 지키고 있나요? 아, 나 내일 아침에 내가 5시에 일어나서 대학 한번 배운 거 한번 읽어봐야지. 5시에 일어나면 그 자기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근데 못 지키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어긋나. 그러면 호연지기가 길러지려다가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약속을, 아, 나는 틀림없이 이걸 할 거야. 자기와의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면 자신감이 생겨. 나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생겨. 나를 믿어. 그러면 그 기운이 자꾸 쌓여서 하늘과 땅 온 천하를 덮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얻게 돼. 그게 호연책입니다. 그게 맹자에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호연장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속이지 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속이지 말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건 미워할 오자예요. 품사라면 하면 동사예요. 동사. 미워하다. 여기는 악할 악자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러니까 여우 악취 냄새 취자.
악취를 싫어하는 것 같이 해. 악취가 나면 코를 돌리잖아요, 사람들. 그런 것 같이 하고. 호세가 뭐냐면 이건 좋아할 호자고 이건 이쁠 호자라고 생각하면 돼. 호세가 뭐냐면 미남 미녀를 생각하면 돼. 미남 미녀. 남자들은 미녀들 보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여성분들도 미남을 보면 좋아하잖아요. 내 아내 친구 모임에 부부 모임 하는데 아내 친구가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서 유명한 여배우 중에 고소영이 남편이 누구예요? 장동건을 봤는데 후광이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이고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할 정도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진심입니다. 진심. 이렇게 하라는 거 그게 진심이라는 게 이게 지금 여호악취하고 여호색이 진심이라는 거예요. 호색 좋은 이때 색은 우리가 빛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얼굴색, 모양색, 그 다음에 불가에서 말하는 색즉 시공할 때 그 색은 또 다른 색이에요. 그런 같이 색이 다양하게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성 또는 얼굴 그런 뜻이에요. 좋은 얼굴을 아름다운 얼굴을 좋아하는 것 같이 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색. 이것이 차지의 차금이에요. 이건 목적격 조사라고 그랬죠. 이것을 일러 자겸. 스스로 상쾌하면서 만족한다는 것이니 자기 마음이 상쾌하고 자기 마음이 만족한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대로 진실하게 행하는 거예요. 지금 악취를 보면 에이 나 싫어. 아주 아름다운 사람은 좋아. 이런 게 그 진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행했을 때 자겸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 뜻을 성실히 하는 것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기 마음의 뜻이 좀 더 거짓이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을 그것을 여호색하고 여호악취같이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자겸이 된다는 거예요. 자겸. 그런 인거로 군자는 반드시 그 홀로를 삼가한다. 홀로를 삼가 우리가 신독 얘기 많이 하죠. 신기독, 신독. 율곡 선생님의 경목록에도 신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신독이 홀로를 삼가요. 이런 마음은 여호악취하고 여호색이 진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이잖아요.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안 드러내. 체면이 있지 어째 그럴 수 있어. 난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 속마음하고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이중적일 때가 많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자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진짜 그런지 진짜 안 그런지 그것은 자기 스스로 알아. 자기 홀로 알아. 나만이 알아. 상대방은 몰라. 내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서는 좋아 이렇게 하는 거 그러지 못하고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하고 이건 진실이 아니야. 근데 진실한 것은 내 마음속에 나만이 알아. 밖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 그것을 신기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반드시 그 홀로를 삼가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필 자른 것은 홀로를 삼가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반드시 그 혼자 있는 거 혼자만이 아는 그 단계를 삼가해야만 한다. 반드시. 그거에 주석을 봅시다. 그 뜻을 성실히 하는 것은 자자는 이게 명사화시키는 거라겠죠. 자수의 머리요. 스스로 수양하는 첫 번째 머리요. 내 수양 공부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은 성의에 있다고 말해.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것. 거기에 있어. 무라는 글자는 여기 무자, 말무자죠. 말무자. 무라는 건 금지하는 말이다. 내가 중국 사람들이 그 동북공정을 하잖아요. 동북공정을 하면서 만주 역사
고구려 발해 그 고조선 브리타서 그 만주 역사를 다 지들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려대학교에 있던 고구려문화연구재단을 정부에서 돈을 많이 줘가지고 확대 개편해서 동북아연구재단으로 확대 개편할 때 첫 번째 번역한 것이 뭐냐면 중국 사람 김육부리가 1941년도 그때 저술한 동북통사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은 만주라면 굉장히 싫어해요. 만주 지역을 동북지역이라고, 동북지역. 그 동북지역의 역사를 통사로 쭉 기록한 거. 저 상고시대부터 지금 근대까지 한 것을 이제 동북통사는 역사책을 기록을 했어요. 그것이 근본이 돼서 동북공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번역 사업으로 동북통사를 번역할 때 3명이 공동 번역을 했는데 나도 거기 한 명으로 참여해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럴 때 그 고구려 수도를 쳐들어와서 함락시킨 우리나라 장수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관구검이라고 배우잖아요. 관구검이라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이렇게 했어요. 역사책에는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이렇게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저기같이 무자로도 될 수 있고, 이 꿰일관자의 옛 고자가 되기도 해요. 고자. 옛날엔 꿰일관자를 이것만 썼어요. 이렇게 쓰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꿰일관자의 고자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전부 관구검이라고 그래요. 내가 보니까 이게 무구검이에요. 자치통감 주석에 성은 무구시라고 나와. 무구시. 없을 무자 써서. 그래서 그걸 번역해서 올렸더니 동북아문화연구재단에서 이걸 전부 관구검으로 싹 고쳐놨더라고요. 전화했지. 이거 왜 분명히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때 우리나라 계속 학자들이, 교수님들이 전부 이건 관구검으로 고쳐라. 할 수 없어요. 그러는. 아니, 근거가 있는데 왜. 내 말은, 내 주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주장. 나는 박사도 아니지, 대학 교수도 아니지. 그 주석에 분명히 내가 설명을 해줬거든. 어느 책, 어느 페이지 어디 가면 이렇게 나왔는데 주석으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중국 사람이 단 거고 하니까 분명히 무구검을 해야 돼. 근데 하나도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더라. 그래서 저 글자만 보면 항상 그 생각이 나요. 여기 지금 없을 무자. 그 무자는 금지하는 말이다. 뭐뭐 하지 말아라 하고 금지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자기라고 이른 것은 선을 해가지고 악을 제거하는 것은 알아. 선을 실행해. 행할 위자로 생각해야 돼. 선을 행해서 악을 없애는 것, 그거에 대해서 알아. 그런데 마음이 바랄 때 아직은 진실치 아니한 것이 있어. 마음속으로는 알아. 아이고, 이거 잘못됐어. 이건 나쁜 일이야. 그러면서도 마음이 바랄 때는 엉뚱한 것을 해. 그런 뜻이고, 자기라고 하는 건 그런 뜻이에요. 겸은 뭐냐? 마음이 상쾌하면서도 마음이 흡족한 상태에 이르는 것, 글자의 뜻이 겸이다. 여기서 홀로 독자는, 독이라는 건 뭐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바고 나만이 홀로 아는 바의 땅이다. 땅이라고 하는 건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경우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바이고 내가 홀로 아는 바의 경우이다. 그래 놓고 말하기를 자수자, 여기 지금 자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을 행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악을 제거함을 안다면 마땅히 실제로 그 힘을 써가지고 그 스스로 속이는 것을 금지해.
그래서 그 악을 미워함인즉 악취를 미워하는 것 같이 하고, 선을 좋아함인즉 호색을 좋아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모두 힘써서 결단코 제거해가지고 구함에 반드시 그것을 얻어.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상쾌하면서도 만족한 상태에 이르러. 그래야 하는 것이지, 이러이러한 것은 불가요. 뭐냐? 한갓 구차하게 밖을 따라가지고 남을 위해서는 불가하다. 밖을 따른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진실을 이것을 따르지 않고 위선적으로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문은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이라는 건 논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 유학에서는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해요. 위기지학은 내 마음속에 있는 지금 명덕을 닦고 하는 공부를 위기지학이라고 그래요. 위인지학은 뭐냐면 남을 위하다. 이 말은 남을 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때는 남을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걸 위인지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학문은 전부 남한테 잘 보여주려고 하는 공부를 한다. 근데 실제 학문은 위기지학을 해야 한다. 내 명덕을 밝혀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해야지, 내가 출세해서 세상 사람들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공부를 해서야 되겠느냐. 그게 바로 위인지학이에요. 우리는 위기지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바로 뭐냐면 그 위기지학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밖을 따른다는 건 위인지학이고, 남을 위한다는 위인지학이니까 자기를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가하다는 것은 위기지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실함과 진실하지 아니한 것이, 다른 사람은 미치지 못할 바요. 미처 알지 못할 바요. 진실하고 안 한 것은 다른 사람 미치지 알지 못하고 내가 홀로 그것을 아는 것이 알미 있는 자라. 그러므로 반드시 그것을 이것에서 삼가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기미를 살펴야 하는 것이다. 기미는 우리가 뭐냐면 우리말에 아주 불길한 낌새가 있어서 낌새. 그 낌새가 기미예요. 기미. 처음 그 낌새, 이 기자를 낌새라고 생각하면 돼. 그 낌새가 있어요. 그 낌새부터 살펴야 한다. 처음 발동하는 그 출발, 그 당시. 그걸 낌새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거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 한 번만 더 설명을 합니다. 번역을 합니다. 이른 바, 그 뜻을 성실히 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지 마는 것이니, 악취를 싫어함 같이 하며 호색을 좋아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이것을 일러 자겸이라고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홀로를 삼가해야만 한다. 그 뜻을 성실히 한다는 것은 스스로 수양하는 첫머리이다. 무라는 글자는 금지하는 말이다. 스스로 속인다고 이른 것은 선을 해서 악을 제거함은 알면서 마음이 바란 바가 아직은 진실치 아니함이 있는 것이다. 겸은 상쾌하면서도 만족하다는 뜻이다. 홀로 독자의 뜻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바이고 내가 홀로 아는 바의 땅이다. 스스로 닦고자 하는 사람이
선을 행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악을 제거함을 안다면 마땅히 실제로 그 힘을 써가지고 그 스스로 속이는 것을 금지시켜서 그것으로 하여금 악을 싫어함인즉슨 악취를 싫어하는 같이 하고 선을 좋아함인즉슨 호색을 좋아하는 것 같이 해서 모두 힘써서 결단코 제거해서 구함에 반드시 그것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에게 쾌족할 것이요. 이러이러한 것은 불가한데 한갓 구차하게 밖을 따라가지고 남을 위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그 진실함과 진실치 아니한 것이 다른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하는 바이고 내가 홀로 그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것을 이것에서 삼가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기미에서 살펴야만 한다. 필자가 끝머리까지 가요. 반드시 살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양하다 이런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한테 나를 속이지 말라. 나를 속이지 않는 것. 우리가 잘 살펴보세요. 내가 나를 속이면서 많이 살잖아요. 나를 속여. 그것이 없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이제 내 수양이라는 명덕이 제대로 밝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의가 수양의 출발이다 그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이것입니다. 요거 이제 당나라 때 당송 팔가 중에 유명한 유종원 호는 이분 호는 거의 안 불려져요. 자가 이제 자후예요. 이 시는 어디에서 많이 이용되느냐? 그 사람 도통했디야. 이 시가 지금 유종원, 유자후가 도통의 경지에 썼다는 거예요. 도통의 경지에서. 글자가 20글자밖에 안 되는데 이 시를 읽은 후대의 많은 학자들이 이 시를 읽어보면 유종원이는 도통한 사람이에요. 유종원이는 굉장히 불가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당송팔가 중에서 불교에 심취했던 양반인데 여기 봅시다. 여기도 이제 강설이니까 강에 내린 눈이라는 뜻이죠. 강에 내린 눈. 여기 보면 끊어질 절자죠. 날비자에 끊어질 절자. 이건 좁은 길 경자예요. 지름길 경, 좁은 길 경, 소록길 경 그래요. 이건 자치종자, 자치종. 이건 멸할멸자. 이건 사카사자죠. 이건 도롱이 사자라고 그래요. 도롱이. 도롱이 혹시 우리 어렸을 때는 봤는데 도롱이. 할머니 옛날에는 우비가 없으니까 여름에 농사 질 때 볏짚으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오늘날 우비 쓰듯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 위에는 삭가 쓰고 그러면 비 오는 날도 그냥 걸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 지푸라기로 엮은 것이 도롱이 사자예요. 이건 삭간잎자죠. 이건 늙은 용자고 홀로독자고 낚시조자. 한강 차가운 강이죠. 이게 뭐 20글자밖에 안 되는데 뭐 저걸 보고서는 그 뭐 도통했다고 그래. 유종원이가 굉장히 높은 고위 벼슬을 했습니다. 중앙에서. 서울 중앙 임금 황제의 밑에서 굉장히 높은 벼슬을 했는데 뭔가에 연루돼 가지고서는 지방관으로 좌천이 됐어요. 자사로 좌천이 됐어요.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인데 중국에서는 성장, 오늘날 성장급이니까 그것도 굉장히 높은 벼슬이죠. 그러더니 하루아침에 기양이 그 기양을 보냈어요. 기양을 보냈으니 이게 얼마나 그 인생이 아주 막 급전직하에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그 귀양 가서 썼다는 시. 그러니까 세상 완전히 단절이 돼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아주 그냥 높은 고위관직에 이렇게 살다가 벼슬에 떨어져가지고 귀양 가서 죄인이 돼가지고 그런 그 상황에서 이제 쓴 시라는데 그러니까 아주 절대 고독해 지금 여기 보면 천산조비절
천산은 천 개의 산이라기보다는 온갖 산이죠. 모든 산. 모든 산은 새가 나는 것이 끊어졌어요. 아, 산을 쳐다보니까 새는 한 마리도 안 나네. 만경은 인중머리예요. 만갈래의 길에는 사람의 자취도 없어져 버렸어. 아이, 귀양 갔더니 한 놈 찾아오는 놈도 없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쓸쓸해. 고주사리봉, 외로운 배에서 강물에 지금 나가서 내가 지금 낚시질 하는데 배는 내가 타고 있는 배밖에 없어. 그러니까 고주에 도롱이 있고 삿갓 쓴 노인네가, 이게 지금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였죠. 유종은 자기 자신이. 독조 한강서려 홀로 낚시질해. 어디서? 눈 내리는 차가운 강에서 내가 지금 홀로 낚시질해. 이걸 보고서나 뭘 도통했다고 할까? 후대학자들은 다 이것이 유자우 유종원이 도통의 경지에 썼다. 그만한 경지 아니면 20글자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럴 때 형식은 절자, 멸자, 설자가 운자입니다. 이게 입성이에요. 입성은 보통 일반적으로 평성을 많이 쓰는데 옛날 분들은 그게 크게 구애받지 않았어요. 상성, 거성, 입성에서 운자를 막 썼어요. 썼는데 특히나 여기 보면은 2군데만 붙였는데 3군데 다 붙였잖아요. 최고원 선생이 쓴 것이 있죠. 창에는 상경인데 등전 말리심이라는 그 고시도 3군데 다 운자를 붙였어요. 이거 3군데 붙였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평책을 보면 하나도 안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시를 말씀을 드릴 때 우선은 평책을 생각하지 말고 운자를 맞춰서 져라.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시를 한 수씩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지은 시를 올리잖아요. 그러고서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오늘의 일상 해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써놨잖아요. 한글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오늘 느낌이 일어났어.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국화가 피어있어. 그러면 국화 꽃으로 떠들어지는 느낌이 있어. 그 느낌을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로 써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노란 국화가 아름답게 피었네. 근데 그 국화를 통해서 뭐 어떻게 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정경을 읽고 뒤에 가서는 그 국화를 보면서 서정조 같은 경우는 우리 누님 같은 꽃이요 뭐 이렇게 한 듯이 자기 심정을 뒤에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글로 시상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시간 날 때마다 생각을 해서 한자 5글자씩으로 그걸 옮기는 거예요. 시를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내가 지은 시를 올리면서 그 시의 밑에 오늘의 일상이라는 거 꼭 쓰는 이유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그거 쓸 필요 없이도 그냥 한시로 그냥 쓸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이 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평책을 안 맞추고 그냥 이렇게 막 자유시같이 쓴 이런 시를 계속 여러분한테 드릴 거예요. 그러면 평책은 나중에 해도 된다 생각하시고 우선 이렇게 쉽게 시를 지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은 오늘까지 해서 오늘 보망장까지 해가지고 주자학의 핵심, 또 대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 대학 공부는 활용관통하는 공부라 했죠.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공부. 백날 첫날 우리가 이렇게 강의실에서 뭐 지식을 쌓아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실천의 근원은 활용관통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활용관통하는 그 경지를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유학자가 길러집니다. 지식만 쌓는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보망장까지 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논어나 맹자 나가듯이 그냥 이제 쭉쭉 나가면 돼. 오늘까지 해서 대학 맨 처음에 상강령부터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지금 굉장히 숨가쁘게 내가 유학의 그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개념 이런 거 설명하면서 이렇게 쭉 왔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그냥 부담 없이 시원시원하게 나가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오시면 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